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광양제철소. 이곳은 1,500도의 선물로 철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들의 일터입니다. 이들에게는 철을 만드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일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색으로 물들어가는 10월. 이른 아침부터 광양제철소 옆에 위치한 나눔스쿨이 북적입니다. 오늘은 여러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이 함께 옥곡면 선유리 마을에 연합봉사를 가는 날인데요. 광양소만 해도 원래 기준으로 한 35개 재능봉사단 약 2,000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봉사단이 한 마을에 모여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채워가는 오늘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날들이 재능봉사단과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이 겹겹이 쌓아올린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일 오후 반딧불 봉사단의 정동민 단장이 집을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지금 다음 주에 갈 봉사활동 사전조사 갑니다. 네네. 그건 밤에 마을로 오겠죠? 네, 자매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연합 봉사를 앞두고 사전 답사를 하러 가는 길인데요. 정동민 단장이 속해 있는 반딧불 봉사단은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주는 전기수리 재능봉사단입니다. 광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읍과 면이 있고 동과 리가 있는 곳. 무엇보다 고령층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 전기시설이 낙후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 선강설비부 소결 정비 섹션 직원들은 자신들의 재능으로 전기시설 정비에 도움이 되고자 2014년 반딧불 봉사단을 창단했는데요. 연합봉사는 물론 개별 봉사를 통해 불안전한 전기시설물을 개선하고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을로 떠나기 전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오늘 답사엔 봉사단 선배인 정종태 전 단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배의 동행만으로 마음이 든든한 답사길이 됐습니다. 이번 연합봉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광양시 옥곡면의 선유리 마을.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장님. 어디서 오셨어? 포스코 반딧불 봉사단입니다. 이장님 뵈러 왔는데. 야, 못 온다. 마을의 소식통인 이장님에게 전기와 관련된 어려움은 없는지, 마을의 상황은 어떤지 미리 여쭤봅니다. 이후엔 마을 분들이 자주 모이는 경로당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연합봉사날 천장의 등을 새로 교체하기로 합니다. 그거는 왜 쳐보시는 거예요? 등을 교체하게 되면요. 등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프트 베이스 강목이 없으면 등이 처져버려요. 못 견뎌요, 속고는. 이젠 이장님과 함께 전기공사가 필요한 집을 찾아갑니다. 이곳엔 90이 넘으신 어머님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교체를 한다고, 교체를. 할머니 그 생활하시는데 제일 불편한 점이 뭐세요? 그래? 불편한 것도 엄청 혼자 살게. 혼자 살게 뭐. 다 달았어. 반가워라, 경찰을 해준다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그 뭘. 아니, 미안한데 뭐. 어머님의 멋쩍은 웃음엔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정종태 전 단장과 정동민 단장은 본격적으로 집 곳곳을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저런 상태로 사용하다 보면은 감전에 이제 위험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런 위험을 모르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문가의 매서운 눈길 한 번으로 위험 요인이 바로 눈에 띕니다. 그럼 이건 메인이잖아요. 전압에 맞지도 않고 그나마 몇 개 되지도 않는 콘센트를 사용하고 계신 모습에 두 전문가도 당황한 기색인데요. 콘센트가 없는 것 같은데. 전열 기구 콘센트가 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옛날 집인 것 같아. 진짜 옛날 집. 혹시 여기 밖에 있는 게 지금 110V인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220인데 220. 단자는 안 받고 그대로 온 거죠. 여기는 콘센트를 만들어줘야겠다. 예상보다 노후한 내부 모습에 두 전문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총체적인 난간이네. 네. 벽에가 지금 콘센트 자리가 없어요. 이 집에가. 그러니까 이쪽에가 지금 콘센트가 없다 보니까 밖에가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감전 위험이 있고 콘센트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일러실에 조명등이 없어요. 조명등이. 어머니, 예, 우리가 저 준비해서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예, 저 전기 좀 불편하신 거 예, 깔끔하게 바꿔드릴게. 예. 간단하게 거기다. 간단하게 해드릴게. 아, 돈 많이 준비하십시오. 엄청 비쌉니다. 엄청. 예. 우리가 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겠습니다. 예, 예. 고맙고. 자, 계십시오. 하겠습니다. 더운데 욕 왔어. 자꾸 간단히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정종태 전 단장이 농담을 던지며 어머님을 안심시킵니다. 답사가 끝났다고 봉사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답사에서 빼곡하게 적은 준비물들은 연합 봉사 전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그 봉사활동에 쓸 자재를 좀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좀 많아가지고 한등 50W짜리 있죠. 그거 3개 하고요. 벽걸이 선풍기 4개. 거래처에 자재가 없을 경우 미리 주문을 해야 연합봉사 전에 찾아올 수 있는데요. 연합봉사를 앞두고 최소 일주일 전에 답사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봉사를 앞두고 농기계수리재능봉사단도 선유리 마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수리봉사단은 농촌마을을 찾아 고장난 농기계 수리 및 관리를 전담하는 생계 밀착형 봉사단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단 단원들은 모두 설비기술부 중앙수리 섹션 소속으로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이를 정상화시키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기술력을 사회에 환원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던 끝에 2014년 농기계 수리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단은 답사를 앞두고 마을에 농기계 수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장님께 물량 파악을 부탁드렸는데요. 이장님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모두 방문해 기계 상태와 문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일정입니다. 이장님의 종이엔 농기계 수리 봉사단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농기구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물량 파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집집마다 방문을 시작합니다. 봉사단을 반기는 첫 번째 농기구는 경운기네요. 고칠 엄두조차 못 내고 마당 한쪽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농기구들이 봉사단만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30년 가까이 돼서요. 딱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될지 딱 머릿속에 딱 돼 있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철판 등의 주요 부품은 협력업체에 주문 제작을 맡기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 측정과 자재 구매 목록까지 답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것을 왜 하냐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변형된 거는 교정을 해야 되고
손상이나 부식된 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수가 부정확하면 나중에 용접을 하든지 짜맞추기 하든지 할 때 보면 어느 부분은 남거나 어느 부분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치수를 했고요. 자타공인 수리 전문가라 불리는 농기계 수리 봉사단원들의 빠른 판단과 결정.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거를 하려면 여기가 힘들 것 같아. 사각 파이프 하려면 저쪽에 지금 뭐가 보강을 해놨어. 저거 다 떼어내야 돼. 여기에 더 깔끔하게 이것처럼 하면 이제 나중에 자를 때가 힘들 것 같아. 사실 제철소 설비와 농기계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 봉사단은 광양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농기계와 관련된 전문 기술까지 이수받았습니다. 단장님, 몇 가구 방문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9가구 의뢰를 하셨네요, 이장님. 주로 어떤 것들 의뢰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뭐 농기계 수리는 뭐 다양한 게 없고요. 대부분이 경운기가 지금 5대고요. 나머지 그 4대분은 대문 수리 이렇게 4개 이렇게 해서 9가구가 이렇게 신청을 하셨네요. 아, 이거 오늘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농기계 수리 봉사단은 답사가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오늘 메모했던 노트를 펼치고 협력업체에 보낼 도면을 오토캐드를 이용해 모델링합니다. 사진이나 손그림으로 보낼 만도 한데 답사를 다녀오면 매번 이렇게 의뢰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꼭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도면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꼼꼼하게 그리지 않으면 현장에서 자재를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할 때 치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작업을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도 많이 길어지고 또 낭비가 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해야지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다시 한번 찍어온 사진을 보며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혹시 숫자 하나라도 틀리진 않았는지 몇 번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협력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협력업체 직원분에게 도면을 보여주고 다시 또 설명과 확인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현장 답사, 도면 제작, 그리고 업체와 미팅까지. 고장난 농기계를 제대로 수리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과정들입니다. 도배 전문 봉사단도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세요? 네, 오늘 내일 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 사전 답사 겸 가정 방문 가는 중이에요. 항상 이렇게 사진 답사 하시나요? 네, 같이 다녀요. 같이 가세요? 네.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에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광석 단장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인생 파트너와 봉사를 함께합니다. 얼른 아내에게 차문부터 열어주는 모습에서 무심한 듯 다정함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답사의 트럭이라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단장님, 이 차를 항상 이 트럭을 갖고 다니세요? 네, 트럭이 필요해요. 그냥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차가 뭐 이렇게 크기가 한두도 있고 큰 건 뭐 장판 이런 것들이 길이가 1m 80대고 뭐 이렇게 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하나 구입했어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최광석 단장을 기다리는 어머니. 최광석 단장은 오늘 답사를 통해 집의 구조를 살피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 합니다. 저기 어머니 내일 도배할 거 미리 방문 왔는데 집이 어떤 구조 보고 그다음 백지가 얼마큼 오래됐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문제단 말이요. 뭐 문제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집 곳곳을 살피는 최강석 단장을 향해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위에다 붙이면 또 이렇게 돼버려. 그렇지 뭐. 그러면 이걸 뜯어내고 이거 다 뜯어내고 예. 속지를 발라야 될 거야. 속지라 또 이렇게 넓은 종이가 있어요. 그걸 바르고 그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도배지를 바르면은 맨들맨져 이쁘게 돼. 지도자 여기 물 취소 좀 해주세요. 네. 그 저방 정직방 좀 물 좀 거두게 해주세요. 도배를 새롭게 할 방들이 정해지고 이젠 본격적으로 치수를 재기 시작합니다. 함께 와준 아내가 더욱 고맙기만 합니다. 혼자 와서 이렇게 치수 제거하면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저한테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봉사만 같이 좀 따라다니고 이렇게 사전 답사나 이런 거 조사하러 올 때는 안 왔는데 한번 따라와 보니까 같이 와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치수를 재던 중 오래된 배선이 눈에 띕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죠? 도배가 끝나면 배선을 교체할 수 있도록 반딧불 봉사단의 도움을 청하고 아드님께 설명까지 잊지 않습니다. 수치부터 필요한 자재까지 모두 확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큰 거 옮기고 또 하고 옮기고 이렇게 할 거니까 가구라도 미리 옮겨 놓으실까 봐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단단히 일러둡니다. 어머니들 왜 요런 위에 있는 짐 있죠? 짜잔한 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옮기시면 돼요. 큰 거는 우리가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단장 부부의 방문이 고맙기만 한 어머니는 곁을 떠나지 못하고 몇 번이고 인사를 전하는데요. 최강석 단장의 마음에도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머니도 86이야, 80. 86이야. 엄청나, 우리 엄마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면은 다 부모님 생각 나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깔끔하게 또 이쁘게 이렇게 다 새 단장 해가지고 살면 또 얼마나 기분 좋아. 어머니가 기분 좋죠. 그렇게 해주려고 온 거야. 복 받고 살고. 맞아. 서로 좋아. 그죠? 그래요. 어머니 내일 봬요. 네. 답사를 마치고 이제 끝인가 싶더니 최광석 단장은 또 들릴 곳이 있다고 합니다. 2014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도배 전문 봉사단은 한 달에 5차례 봉사를 하며 지금까지 200가구 이상 도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습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좀 전체적으로 어두우니까. 밝은 벽지를 좀 드릴까요? 밝은 벽지 한번 줘.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왔을 때는 환하잖아요. 환하죠. 밝아질 거예요. 기존에도 무늬가 있어서. 아침에 다녀온 집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도배지를 고르는 최광석 단장. 5m인 거예요? 네, 5m.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시공해야 되니까 가서 직접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전체 분위기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잡히지 이제. 이 색깔 전체에 이제 큰 방부터 작은 방 이제 부엌까지 같은 색깔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또 색깔 다른. 이런 세심함 하나하나가 모두 봉사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매한 자재들을 차로 옮기는데요. 최강석 단장의 트럭이 빛을 발하는 시간. 연합 봉사날을 위한 자재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제는 봉사단원 모두의 손길이 필요한 일만 남았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소엔 35개의 재능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엔 자신의 기술을 봉사활동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워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도 있습니다.
발 마사지 재능 봉사단이 그중 하나인데요. 발 마사지 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과 농촌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봉사단입니다. 발 마사지란 게 언뜻 보기엔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10주 동안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교육을 받고 나서야 발 마사지 봉사단의 단원이 될 수 있는데요. 연합 봉사를 앞두고 평일 저녁 나눔스쿨에서 발 마사지 교육이 한창입니다. 오랜만에 봉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초 이론부터 발 마사지 실습까지 꼼꼼하게 기술을 다시 점검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배우신 것도 기존에 알고는 계셨던 겁니까? 이제 복습하는 거죠. 복습하고 오늘은 또 새로운 것도 제가 모르는 것도 배웠고. 계속 갈고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배워야지 더 좋은 게 나오거든요. 발 마사지 봉사를 하시면은 혼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집니다. 제가 이제 미리 봉사활동을 발 마사지를 배웠다라면은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발 마사지 봉사를 하면서 자꾸 느껴져요. 우리 부모님한테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죠. 작은 보살핌에도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이기에 부모님을 보살피는 정성으로 오늘도 발 마사지 봉사단은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의 발을 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봉사단의 손길로 누군가 행복과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만큼 값진 보상도 없습니다. 가슴이 뭉클했던 경우나 그런 게 있으세요? 근데 금당동 경로당에 갔는데 우셔요. 왜 우냐 이러니까 우리 자식도 안 해주는데 남은 자식들이 와서 해줘가지고 너무 막 격해갖고 그런 마음가짐 가지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안 우시더라고.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왔죠. 며칠 후 나눔스쿨에서 또 다른 봉사단의 교육이 열렸습니다. 벽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에버그린 봉사단의 교육인데요. 에버그린은 그림을 좋아하면서 봉사의 뜻이 있는 직원들이 19년도에 창단한 봉사단으로 1년 만에 벌써 6호 작품을 완성했을 정도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단원들이 나눔스쿨 강의실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버그린 봉사단의 교육은 포스코 직원의 부인이자 전업화가로 활동 중인 이은미 작가가 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림에 대한 애착은 있는데 전문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벽화를 했을 때 혹시라도 저희들 의도와 달리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좀 더 실력을 이렇게 높여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교육의 주제는 벽화 작업의 기본이 되는 색 만들기입니다. 무조건 예쁘고 화려한 색이 아닌 벽화에서 사용되는 색의 톤부터 잡아주는데요. 단원들도 직접 색을 만들어 봅니다. 깜장색을 섞어서 좀 탁도를 조금 낮춰주는 거죠. 까만색으로 섞는다는 게 의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탁도가 좀 낮춰주는 거예요. 저게 분위기를 차분하게 해주는 차분하게 해주는 색이 나오는 거죠. 간단하면서도 벽화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과정인데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단원들의 분놀림도 빨라집니다. 색을 이렇게 만들어보면 배우면 이제 전문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본인 스스로 색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훨씬 더 재밌게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재능봉사단은 가족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하는데요. 지난번 봉사에 참여하고 난 후
오늘 교육에 자녀를 동반한 단원도 있습니다. 예, 봉사활동을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벽에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활기차지고 마음이 좋아졌어요. 가족들도 이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며 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의 교육이나 도움 없이 봉사단 선배 단원들이 후배 단원을 교육하며 기술을 전수하기도 합니다. 반딧불 봉사단은 전기에 관한 기본 지식은 갖췄지만 가정용 전기 설비엔 익숙하지 않은 신입 단원들을 모아 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오기 전부터 반딧불 봉사단 내용을 좀 듣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딱 제가 갔던 부서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저도 오자마자 가입을 했습니다. 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신입 단원 대부분은 가정집 배선이나 전기선에 손을 댄 경험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집 배선 구조를 이해시키는 것부터 기술 전수까지 꼼꼼하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몇 번씩 강조하는 내용은 역시 안전입니다. 퓨즈가 아니고 시골에 계신 분들이 철사로 일부러 감아놓는 철사로. 철사를 감아놓으면 전기는 도통하고 사용은 가능하지. 근데 차단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저로. 하저로. 백문이 불여일견.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도 빼놓을 수 없죠. 신입 단원들을 위해 선배들은 실습 키트까지 손수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거 저런 연결 안 했잖아, 동면아. 선배의 교육이 후배에게, 그리고 그 후배가 새로운 후배에게 지식과 함께 봉사단의 가치와 역사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합 봉사에 참여하지 않지만 봉사단 내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엔지니어 학습 봉사단. 설비 투자 그룹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의기투합해 지역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눔스쿨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지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때. 우리도 다들 한 번씩 겪었음에도 잠깐 그 시절을 잊게 되는데요. 학습단의 목적이 공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단원들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공부를 함께할 학생들이 나눔스쿨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단원들과 아이들. 어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무색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바쁩니다. 학습을 이어가는 중간중간 요즘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고민은 없는지 단원들은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자 합니다. 언니 오빠와 같은 봉사 단원들의 모습에 아이들도 금세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공부에 대화에 생일 파티까지 하고 나니 2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다음 수업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학습 봉사 다음 날, 곽계수 단장이 나눔스쿨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후배, 김윤구 사원을 만났습니다. 이 둘의 인연은 김윤구 사원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1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학원 같은 걸 안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학습봉사단에서 수학하고 영어 같은 거를 알려주니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박혜수 단장이 김윤구 사원에게 SNS로 연락을 하면서 인연을 계속 이어갔고 2018년 김윤구 사원은 당당하게 광양제철소에 입사했습니다. 예, 저 원래 뭐 어렸을 때부터 포스코 보고 자라기도 했고 그리고 그 파란색 작업복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그 학습봉사단 하러 오시면 그 작업복을 입고 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감동이죠. 제가 아들만 둘인데 윤구는 셋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29이고 둘째가 27, 윤구가 24이니까 아들 하나 더 얻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돌보고 있어요. 돌보다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하네. 성인인데. 지난 8월 연합봉사를 앞두고 광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광양제철소는 모든 봉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지난 10월 24일에야 봉사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0월 24일) 재능봉사단이 연합봉사를 위해 선유리 마을에 모였습니다.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단원들도 마을 분들도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마을 곳곳에 봉사단이 흩어져 생기를 가득 채웁니다. 도배봉사단은 구슬땀을 흘리며 물에 젖고 까맣게 변한 벽지를 깨끗하게 바꿔줍니다. 하얗게 변해가는 집처럼 단원들의 마음도 집주인들의 마음도 같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 콘센트가 적어 불편했던 어머님 집에도 반딧불 봉사단이 모두 모였습니다. 전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연결하는 봉사단원들의 손길이 어머님의 집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갑니다. 불 하나 잘 들어온다는 사실에 이렇게 신이 난 건 그만큼 오늘을 기다렸기 때문이겠죠? 전원 올리겠습니다. 전원을 올리겠다는 한마디에 단원들의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어르신들의 발과 마음을 만져드리는 발 마사지 봉사단도 이른 아침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어르신들이지만 주름 가득한 손을 만져드리며 자식처럼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시원할 겁니다. 그래서 마시면. 네. 누가 얘를 죽었어? 자숙도 안 해줄 건데. 그러니까요. 에버그린 벽화봉사단의 멋진 솜씨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마을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동네 입구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인데 이렇게 보면은 마을이 지금 이렇게 밝아졌어요. 예. 새 동네가 돼버렸죠. 그렇지. 이제 예쁘게 화장을 한 것과 같지. 새 동네가 돼버렸죠. 광양제철소가 자랑하는 35개의 봉사단의 모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사가 이루어지는 하루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며 후배들에겐 지식을 전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봉사단 활동을 통해 일, 삶,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나에게 봉사란 행복이다.
행복과 사랑이다. 나눔의 기쁨이다. 저는 받은 거를 배로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봉사라는 게. 나의 만족을 위한 실천하는 삶이다.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의 나눔이다. 항상 재밌고 기다려지고 생활의 1순위예요. 또 나와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뿌듯하고 어떻게 보면 중독된 것 같습니다. 내가 미칠 정도로 내 힘을 다해서 해야지만 그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봉사도 미친 듯이다.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냥 하고 나면 뿌듯해요.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함께 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 포항, 광양, 서울, 송도. 포스코에는 약 3,860명의 직원들이 이끌어 나가는 80여 개의 재능 봉사단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저마다 보유한 기술과 경험, 관심과 열정으로 오늘도 이웃과 함께 호흡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능 봉사단들에겐 용광로 밖의 일상도 1,500도입니다.